있을 때 공포증이 생긴다고 그랬죠. 미국의 경우는 공포증이 불안장애에서 제일 넘버원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참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공포증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것들은 폐소공포증. 즉 엘리베이터라든지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지하철이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 사람 너무 많아서 답답할 때는 갇혀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번 갇힌 적이 있다든지 이러고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그래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광장공포증, 혼자 밖에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지금 개나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짖는 소리만 나면 피해 다니고 어쩌다 아파트에 애완견을 누가 타고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절대 그 엘리베이터 못 타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주사, 높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많고 특히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은 비행공포증이 있습니다. 비행기 못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야 젊었을 때야 안 나가 그만인데 직장에 나가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비행공포증을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실제로 병원 안에 비행기 내부와 똑같이 만들어놔서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비행공포증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8주 정도의 인지치료를 다 끝내고 나오면 그 선생님과 함께 제주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치료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이륙과 착륙 때 가장 두려워하죠.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떨어지거나 큰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너무 강하거든요. 근데 이런 공포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옛날 얘기로 학습 이론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왓슨 같은 사람이 그 아이에게 아주 어린 애에게 쥐를 이제 막 보여줘서 겁을 먹게 하고 그러면서 함께 막 두드리면서 엄청 소음을 줬더니 쥐만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포 반응을 일으키게 됐다 하면서 공포의 학습 이론을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 알고 계시죠? 고전적 학습 이론에 의해서 공포증은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자동차 공포증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전기 공포증도 있어야 되는 가스불 공포증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거든요. 그것보다는 도리 아주 고전적인 물을 무서워한다든지 높은 데를 무서워한다든지 뭐 붕 떠 있는 게 무섭다든지 갇혀 있는 게 무섭다든지 그런 공포증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돼요. 피를 무서워한다든지 뱀이나 동물을 무서워한다든지 그건 사실 요즘 현대사에서 보기 어려운 것들인데 도대체 왜 그럴까? 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유전자 안에 그게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인데 옛날에 원시인일 때 생각해보죠. 그때 피를 본다거나 어디 동굴에 갇힌다거나 물에 빠진다거나 절벽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피해라 이런 것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유전적으로 프린팅해서 전수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는 학습이 되지 않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갓난아기한테 영하로 3개월, 6개월도 안 된 아이에게 뱀을 노출시킬 때랑 토끼를 노출시켰을 때 반응이 달라요. 얘들은 뱀이 무섭다라는 걸 한 번도 학습한 적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겠죠. 물려본 적도 없고 뱀이 싫은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요. 뱀에 대해서는 확 하고 자지러지거나 반응이 자율신경가 확 항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뇌에는 나름 오랜 수만 년 동안 축적되면서 살아남는 생존력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게 학습된 부분 중에 일부가 공포의 근원이 된다는 면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포를 생각하게 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또 누구는 공포증 생기고 안 생기는 이유는 또 뭐냐 그럼 다 그런 피드나 있을 텐데 나도 뱀 무서워하기 마찬가지. 여러분도 뱀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피가 그런 유전적 인자가 타고나게 좀 많이 모여있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경우에 따라 생길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자동차 타는 걸 두려워한다거나 가스불을 무서워한다거나 전자레인지를 무서워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없지만은 뱀,
물에 못 들어가거나 이런 것 굳이 뱀에 물린 적이 없더라도 그런 일 경험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라는 게 있을 거예요. 공황증, 공황발작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갑자기 어느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데 입에 바짝바짝 타고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응급실 가서 저 심장발작이에요 하고 왔는데 심전도 찍어보고 다 찍어봐 다 꽝이에요. 그때 되면 응급실만 오면 좋아져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 또 차 몰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또 발작이 확 와요. 그래서 또 응급실 와가지고 또 누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했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다 안 와서 응급실 의사가 그럼 정신과 가보셔야죠. 그래서 막 화만 내가 미쳤다는 겁니까? 그러고서 내가 뭐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다가 또 와요 발작이. 이 내과에 입원해가지고 검사를 몇십만 원 들어서 다 했는데 다 꽝 나오면 그때 저희한테 오거든요. 이 공황장애는 불안장애 중에 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상황을 또 피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제 환자들 중에는 올림픽대로나 자동차를 타고 쫙 가다가 약간 빨리 휘는 데 있죠. 그런 데서 빙하다 약간 띵 하는 순간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올림픽대로 못 타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못 가고요. 내지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하철, 만원 지하철에서 막 하다 숨이 확 어느 순간 막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공황증이 왔던 분들은 전철을 못 타요. 3정거장 이상. 그래서 좋아지고 나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오늘 저 전철 타고 오늘 택시 타고 안 오고 전철 타고 왔어요. 8정거장 탈 줄 알았어요. 너무 잘했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식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 공황장애라는 건 도대체 뭐냐. 아까 말한 그 불안의 관점에서 특별히 사람 무서워할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경보장치가 고장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건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긴장할 때 그 이상이 넘어가면 불안해지는 게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불안해할 상황이 벌어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불안해봤자 뭐 늦었어 허둥지둥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황망한 일을 겪었을 때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나는 애랑 뭐 친구들이랑 식구들 다 안고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있죠. 아니면 물에 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 1km를 수염서서 왔지? 이럴 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강도가 나를 집에 가는 어두운 밤길 확 하고 밀쳤을 때 내가 정말 내 남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도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엎어치고 싸웠어요. 나는 평소에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순한 사람이었는데. 와 같이 우리 몸에는 평상시 에너지 100이 아니라 200%를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경보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누르면 마치 전쟁 상황이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 화재 경보기 있죠. 집마다. 그거 거의 쓸 일 없지만은 화재 경보가 울리면 전 빌딩에 다